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승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저 두 분 예약했어요? 최진봉 예, 교수님은 이번에 55세 들어갑니다. 59세 예약했어요? 예약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 지금 뭐 접속 장애 일어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던데. 시작할 때 한 20분 기다리더라고요. 20분 기다려서 했습니다. 그랬군요. 축하합니다. 배 소장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일론 머스크하고 동갑입니다. 어색하네요. 이따 3시부터 조영남 씨 나오는데 조영남 씨 네. 노래 아는 거 뭐 있어요? 저는 모란 동백. 모란 동백. 동백이 필 때까지. 네. 저는 화개장터죠. 아,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30여 분 남았으니까 차 타고 오면서 조영남 씨가 듣고 계시겠죠. 그러시군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수도권 고강도 거리두기 시작입니다. 네, 천안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 확진자가 1,100명이거든요. 이게 월요일 발표된 확진자 기준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요일 거 검사체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요일 확진자를 발표하는 그 시긴 하지만 발표하는 건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역대 최다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1,000명대인데 이 일요일 검사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이 확진자 수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뭐 주종을 이루었던 알파 변이보다 그 델타 변이, 인도발 네. 델타 변이가 2배로 더 급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부터 이제 4단계인데 내용 좀 간결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요. 이제 모임 숫자가 제한됩니다. 말씀 이제 예전에도 드렸지만 6시 이전은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고요. 택시도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탑승이 안 됩니다. 18시 이후. 예, 18시 이후에. 그 명확히 두 가지가 가장 큰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위 같은 경우도 1인 시위만 가능하고 다른 모든 시위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흥업소들은 모두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중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식당, 카페 이런 데는 10시까지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10시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종교 시설은 모두 다 비대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학교의 수업도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견례나 이런 가족 행사도 모두 다 2명 이상은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돌잔치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조항이 된 게 뭐냐면요. 함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함께 사시는 분들은 2명 이상도 식사가 가능하고 또 하나 이제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아이나 이런 분들은 2명 이상이 되더라도 허용되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모두 다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이 모두 다 4단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원래는 이제 서울이 확진자가 가장 많고 경기와 인천은 좀 달리할 수도 있는데 같은 권역 내 수도권이라는 점 그렇죠. 때문에 4단계로 하는데 직장은 서울이고 집은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분들 많으니까. 수도권 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2단계가 있습니다. 어디가요? 인천의 강화와 옹지는 2단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월 말쯤 그때만 해도 이제 7월 7일부터인가? 예. 마스크 이제 인센티브 해서 그랬었죠. 네. 1차 접종이라던 사람 마스크 벗고 다닌다 이래 가지고 그렇죠. 저도 참 반갑고 그랬는데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임도 그러니까 허용이 말이에요. 될 예정이었죠. 이제 다 이제 물거품이 됐고요. 이제 네. 지금부터 잘 해야죠. 뭐. 그러나 저러나 최 교수님, 네. 뭐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걱정이 지금 뭐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이 손실보상 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손실보상을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재난지원금에서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원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통과된 손실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이 손실보상법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라고 그래서 이게 7일 날 공포가 됐어요.
원래는 공포되고 3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공포되자마자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일 이후에 모든 피해상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일단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하면 심사를 합니다. 예.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법,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일단 추진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재난지원금 말씀, 지금 추경이 편성이 되는데 아직 통과를 못했고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조정이 좀 돼야 될 거예요.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7월 23일까지 이 추경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 아니겠어요? 네. 그 재난지원금 요거에 대해서 또 당정이 서로 엇박자예요, 근데. 그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렸는데 기존의 당정 간의 협의는 하위 80%거든요.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 많이 요구하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 추경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조금 그래도 더 늘려야 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되면 최소 90% 플러스 알파는 돼야 된다는데 참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상당히 이 짜증스러워하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 파악 부재, 두 번째로는 직업 가이드라인 부재, 세 번째로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조차 못하는 조율 능력 부재, 3부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정리 깔끔하게 오셨는데 뭐 네. 사탕도 있고 빵도 있고 뭐 드려요? 저거 빵 할게요. 빵? 네. 빵 터졌잖아요. 빵 터졌어. 자, 이 두 개 드릴게요. 두 개나 주세요? 빵빵하게 드릴게요. 네. 아, 좋았습니다. 자, 추경을 근데 완전히 리셋해야 된다, 새로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유보다는 현재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4차 이제 유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도 들어 있거든요.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캐시백 해주는 이게 소비 진작 예산인데 지금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하려면 나가서 써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 예, 전혜미도 그렇죠.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조정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게 전 국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위로금 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이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인센티브를 생각하고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1인당 받을 돈을 좀 줄이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 더 많이 너무 못 지원하는 사는 거 거. 아니에요. 예, 방역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 이분은 또 보니까 이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태리까지 가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이분은 대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국제가 뭐 중요하긴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네. 소위 그 고관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거기 가서 있는다는 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죠. 정책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거기 또 간 것도 맞지 않지만 예. 거기 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세요. 올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6천억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3차례에 걸쳐 6천억 주겠다는 건데 6천억 가지고 지금 이 피해 상황을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대체 이거는 아니 경제 이제 장관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대로 아니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최일구 행디 저 빵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최일구 행디 로켓을 녹여라 작사 작곡 노래까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봐야 자 PD가 고집이 있어갖고 안 틀어. 에휴, 이런 것도 좀 일종의 가질이라고 봐야지.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 보여줄 거예요? 민주당 컷오프입니다. 자 뭐 결과는 어제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네, 9명의 후보로 출발했는데 이광재 후보는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되면서 중도 하차를 했고요.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할 때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날 거라고 봤는데 김두관 의원이 아니, 셋 중에 한 명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그 전망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광역단체장인 최문순 그리고 양성조
두 후보가 강원지사, 좀 아쉽게, 충남지사 두 아쉽게 사람이 이제 탈락이 됐어요. 고배를 마셨습니다. 저 배 소장님은 누가 탈락할 거라고 봤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언제 예측했어요? 마음속으로요. 마음속으로. 자, 컷오프 결과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거는 이변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고 세 분 중에 누가 될 거냐는 뭐 약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문순 후보가 탈락을 하고 김두관 후보가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김두관 후보가 친문 진영의 지지를 좀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예비 경선 때 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예. 감자 이걸로 아주 그랬었죠. 히트를 치긴 쳐서 예, 예. 저는 은근히 최문순 기대를 후보가 했었어요. 6명에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문순 후보가 경선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죠. 분위기도 띄우려고 윤활 하고 역할도 많이 그랬었죠. 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친문 진영이 김두관 후보를 좀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두관 후보가 경선을 통과를 했는데 어쨌든 뭐 크게 이변은 없었다.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분들이 다 올라와서 그대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배 소장님, 네. 이 여론조사 보니까 이낙연 후보 지지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관련된 분석을 우리 시간에도 해드린 바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 품격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품격 카드를 빼든 이낙연 후보가 좀 지지표를 얻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드렸는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29.9%, 이재명 지사 26.9%, 이낙연 전 대표가 18.1%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거의 6%포인트 가량 올라가는데요. 오른 배경에는 첫 번째 호남 지지표가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살짝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론조사 요 내용 지지율은 컷오프 6명의 순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단일화 앞으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정세균 후보의 지지를 좀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1.7%.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쪼그라드는 상황이거든요. 추미애 후보는 추미애 후보는 4.2%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의 호남표와 민주당 지지표를 이낙연 후보가 더 가져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요. 그리고 최 교수님, 예. 윤석열 씨 그 배우자 논란 요걸 감싸는 발언. 예. 그러니까 검증은 본인만 하면 되지 가족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 나와가지고 또 후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해석을 본인이 나중에 해명을 했어요. 캠프에서. 그러니까 원래 발언은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검증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제안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배정찬 선생이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뒤에 이제 캠프 측에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의혹 때문에 윤 전 총장의 비전이 무엇인지 본인의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본질이 희석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지. 예. 하면 안 된,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부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비호했다면 후보 본인의 문제다. 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확산되고 논란이 확산된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캠프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예. 본심이 왜곡된 것이다. 예, 이런.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에는 좀 하여튼 뭐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도 가세를 했는데 가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대선 후보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족까지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이른바 품격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게 된 가장 다른 후보들에 비한다면요. 예.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겠는데 강하게 이 가족 검증을 강조한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검증까지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겠죠. 지금 네. 경선 기간이니까. 네. 최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이 컷오프가 다 끝났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들어가고다 보니까 예. 경선 또 연기 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경선은 예비 경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선이 예비 경선, 본 경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열차가 떠난 지 한참 떠났어요.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떨어진 두 분, 예컨대 양승조 누구죠? 최문순 두 분이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경선으로 두 분이 바꾸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자꾸 또 흔들면요. 공정하지가 않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선이 시작이 된 거고 시작이 예. 돼서 출발했는데 또 바꾸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최 교수님? 예, 민간 우주 관광 1호입니다. 예, 아까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밤에 우리 시각으로 이제 밤 9시에 네. 우주로 날아갔다가 네. 한 1시간 만에 이제 무사히 귀환을 했어요. 이 주인공이 영국의 리차드 브랜슨 예. 억만장자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공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억만장자고요. 이분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플랜을 작동을 했고 첫 번째 우주 관광이 성공해. 사실 우주 관광을 지금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베이조스라고 하는 그 아마존. 네, 아마존 창립자. 네.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 머스크도 배 소장님하고 동갑. 제 동기. 친구죠. 네, 그렇죠. 무슨 친구? 혼자 친구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브랜슨이라고 하는 분이 버진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이분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88km까지 날아간 거죠. 89km. 89km, 예, 89km까지 기상에서 날아가는데, 89km.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무중력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무중력에 가깝지만 100% 무중력 상태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완전 무중력까지 간 거 아니니까 뭐 제대로 한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는요 88km 이상이 되면 무중력 상태로 인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6명이 갔습니다 이번에. 근데 예. 물론 일반인은 타지 않았고요. 비행사 그러니까 조정하는 분 두 분하고 본인과 임직원 이렇게 해서 6명이 여행을 했고요. 이 관광 상품을 이제 앞으로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한 가격으로 하면 3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탑승 비용이. 여행권 상품이 예, 1인당 그렇습니다. 3억. 예, 3억이 중요합니다. 3억 중요합니까? 3억 중요합니다. 오늘? 이줄 몇 개 쳐요? 3개 쳐야죠. 3억이니까. 오. 1억에 하나씩. 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밑줄 치는 게. 제가 배종찬 선수한테 배워가지고. 무성이에요. 어째 3억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리차드 브랜슨이 뉴멕시코 이 발사 기지 다시 귀환하고 와서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기자들이 쫓아가서 이제 소감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배 수장님이 원어로 돼 있거든. 네네. 예, 바로 통역 좀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헤드셋을 쓰고 있네요. 지금 배종찬 선수장. 브랜슨 얘기 As you 들려주세요. go into space, it just the views are breathtaking. I mean, there's no question we are so lucky to have this planet that we all live on. 뭐 럭키 나오고 플라넷 나오고 이 정도는 알아듣겠는데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냥 너무 길게 좋은 거. 얘기했는데 너무 좋았다.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다. 들었어요, 최 교수님? 네, 들었어요. 잠깐 텍사스 들었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그러니까 브레스테이킹이라고 한 것은 그렇죠. 정말 숨을 먹게 하는. 숨을 먹게 하는 듯한 그런 감격이었고 플래닛을 운 보니까 위에 좋았다. 올라가서 밑에 있는 플래닛을 보면서 감동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최초로 어쨌든 민간 우주 여행으로선 처음으로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봤고 그게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큰 감격이었다 이런 의도의 아니, 저 정도는 통역이 돼야지. 아니 저 정도로 길지는 않았어요. 여보세요. 동시통역이신 저 최 아이고, 교수님한테 감사합니다. 네. 빠빠 빨간 맛이 아니고 파파 파란 맛. 네. 성포도 두어. 감사합니다. 근데 예, 감사합니다. 영어는 느낌이니까 느낌이 영어 중요하죠. 느낌이에요. 너무 좋았다. 근데 두 너무 분은 좋았다. 예. 이제 3억이 아니고 네. 뭐 3억 내고 타라면 뭐 탈 사람 우리나라에 몇 되겠어요. 근데 네. 만약에 네. 공짜로 태워주겠다 리차드 브랜슨이 네. 그러면 타볼래요 이거? 타야죠. 당연히. 최 교수님은 저는 타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이야 뭐 워낙 체력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또 해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맞아. 어. 해병대 대위니까. 타야죠. 네네. 네. 귀신 잡는 해병. 저는 안 탈래요. 안 물어봤는데요? 아니 로켓이 네. 출발을 못 할 것 같아요. 이거 로켓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거워서. 무거워서 비행기가 그렇죠. 이륙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이거 만약에 탄다 그러면 저는 위험해서 못할 것 같은데 예. 이 아주머니께서 좀 동의하실까 모르겠네요. 아 저희 집 사람은 동의할 겁니다. 못 오더라도 위험할수록 동의할 것 같아요. 위험할수록 동의율이 높아지지 많은 않을까. 분들이 동의할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쇼미더뉴스 세 번째 뉴스는 조금 좀 예. 편안하고 예. 재밌는 걸로 하니까 아유 할 얘기도 많고 재밌네. 그러니까요. 아우 정치 얘기 뭐 이런 제가 경제 지겹습니다. 얘기하면 머리가 아, 머리 지글지글한데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우주 관광을 김경래 PD를 시키면 어떨까요? 거기 태운다고요? 돌아오게. 네네. 안 타는데 돌아오지 무서워서 등치가 산만한데 네. 겁이 되게 많아 저 아저씨가. 아이,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이 우주여행 티켓값 내년부터 본격 상업화된다는데 우리 돈으로 얼마라고 했죠? 뚱커벨 저기 정의롭고 품격 있게 힌트 네. 주세요. 정의롭습니다. 봉 교수님. 예. 2억은 좀 적고 4억은 너무 많아. 그럼 3인데? 힌트가 뭐 별로입니다. 좀 준비 좀 해오시고요. 네.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나피네 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예, 배 수장님 네. 화장품 세트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네. 화장품 센트로 들리더라고요. 자, 쇼미더 웃자고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